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시장 수급은 엇갈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지수는 연일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7% 상승하면서 27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분봉 차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법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바로 최고점 달성했고요. 그 이후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큰 폭으로 출렁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구간 잠깐 주춤한 구간 회복하려고 하면서 상승세 이어나가는 중이고요. 2765포인트 선에서 등락 움직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프로그램형과 연기금의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11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1,60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살펴보시면 전기전자와 금융 그리고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전장, 금융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기관도 전기전자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장, 금융주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인은 2,8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35%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상승률을 많이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까지도 상승하면서 이 철강 금속의 업종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섬유의복업종도 2.9%, 건설업종도 2%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업종과 운수창고 업종도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2.06% 하락하고 있고요. 전기가스와 은행 업종은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과 통신업종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은 소폭으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개인 측에서 매수하면서 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3% 가까이 되는 상승세 나타내면서 9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이 48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 넘게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쪽으로는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 및 가상화폐 쪽에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2차 전지와 엔터주 및 여행주를 비롯한 이런 리오프닝주에서는 매수세가 간간히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비슷하게 개인주를 중심으로는 매도세가 많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은행주입니다. 미국의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지난밤 뉴욕 채권 시장은 10년물과 30년물 재무부 국채 입찰 부담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1월의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더 강한 긴축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금융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선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3.62% 상승률 기록하면서 62,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1년도의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면서 2022년에도 추가적인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은행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증권가에서 호평을 내놨는데요.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2.37% 상승하면서 1,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21년도의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는데요. 당사 추정치를 21%, 시장 컨센서스는 41% 상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및 금융주 강세의 영향과 기업 실적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힘을 입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한 채로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인 듀폰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6% 넘게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도 MRM 인수 무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1.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이런 훈풍이 국내에까지 닿은 모습인데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도 1.36% 오르고 있고요. 74,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진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역시 오늘 탄력 받으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4% 넘게 오르면서 주가는 37,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차인데요. LG전자의 전장사업 신규 수주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가 만 2년간 신규 수주를 한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사업본부가 급격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간 2.42% 상승하고 있고요. 1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우산업도 전자부품을 탑재하는 기판인 PCB 생산 업체로서 주 고객사가 LG전자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함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44% 상승하면서 5,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별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특징주는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일 상승 흐름 이어나가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14%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2,57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개별 특징주 보겠습니다. 메디아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0일부터는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부터는 재택치료키트도 고위험군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택치료키트 셀프 마련 움직임 속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메디아나가 상한가 달성했고요. 주가 살펴보시면 7,7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시 구간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과 통화 연결해서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이 조금 엇갈리고는 있지만 양시장 흐름 견조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비철 금속 업종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포스코와 이런 대형 철강 업체들도 상승불을 켜냈는데 이거 말고도 아연과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빨간불을 켜냈더라고요. 이 부분 분석 좀 해주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금일 비철금속 업종의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일 같은 경우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함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비철금속이 극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된 그 업체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포스코 같은 경우 금일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그 철강 쪽에 다시 한번 조금 온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주가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어떤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같은 경우 7% 넘는 급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업종 차트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작년 5월에 피크를 찍고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는 바닥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장님은 이런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는 이런 여전히 물론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다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저가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비철금속에 대한 매수 그리고 이 동종 섹터에 대한 상승이 어떤 저가 매수세가 이제는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서 오늘 은행주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번에 금리 인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 이런 은행주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업종 그리고 약간은 이런 금리 인상기에
은행의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기조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에 따라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금리 인상된 관련된 그런 그 금융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는데 국내 시장도 역시 비철금속과 같은 맥락으로 미국 시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들의 상승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도 3%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은행 섹터, 금융 섹터에서의 은행 업종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전일 같은 경우 1.97%에 육박했지만, 이제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찾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제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이야기도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KB금융이 19년도의 수준을 회복하는 기미를 보였다. 이런 증권가의 평가도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금융주들, 은행주들의 실적도 점점 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은행주 같은 경우는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 준다면 은행 섹터가 중기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주의 흐름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만한 이런 호재 소식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은 수익률에도 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인플레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리오프닝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오프닝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어떤 코로나 엔데믹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런 뉴스 플로우에 관련된 리오프닝 주들의 주가 흐름도,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여줬던, 작년의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위드 코로나로, 글로벌의 트렌드가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리오프닝이 관련돼서 그동안 눌렸었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만, 이제는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선별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 섹터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속도가 기준이 돼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도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하면은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중국만 혼자서 제로 코로나를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동계 올림픽과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중국도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영향력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떤 나라의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떤 중국 쪽에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중국과 동남아의 그동안에 공급망 이슈가 있었던 국가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해소되는 분위기에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이렇게 판가름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는 해서 이거는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조금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좀 확인해 보니까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 77%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비율보다는 좀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재개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아직 마음을 다 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시장에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요인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FOMC는 이제 3월달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인상폭이 나타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시장 마감한 이후에 어떤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국채 이차 발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종목과 그리고 섹터별로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실적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보다는 하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4분기 실적 이후에 어떤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섹터와 그런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실적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움직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많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서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